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사람들이 언제 뉴스킹 언제 하냐. 네, 김준일 언제 오냐. 박지훈 언제 오냐. 이렇게 팬들이 많은데 네, 휴가 안 가십니까, 두 분은? 저는 휴가를 안 갑니다. 오, 네. 왜 휴가를 안 가요? 방송이 휴가예요? 그러니까 뭐 조절하기 좀 힘들어요. 휴가를 가려면 뭐 여러 가지 뭐 바꿔야 되고 일정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안 가는 게 속 편합니다. 네. 아니 저는 요새 땜빵 하느라 휴가 가신 분들 이 방송 저 방송 땜빵 하러 다니는데 김준일 평론가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저는 제 대원칙이 뭐냐면은 7말 8초는 안 간다. 안 간다. 아, 왜냐면은 붐벼. 뭐 제가 붐벼서 좀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 쉬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공장이 아예 그냥 통째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나는 이제 내가 휴가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가가지고 그분들을 또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저는 이미 6월달에 갔다 왔고요. 네, 아메리카에. 미국에. 그리고 9월달에 이제 또 한 번 더 갈 생각입니다. 겨울휴가를 땡겨서 9월에. 9월에? 이탈리아에 한번 갈 생각이에요. 야, 이탈리아에서 또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만나가지고 또 막 사진 찍고 이런 시민들이 계시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사실 너무 더워요. 그렇죠. 진짜 36도 체감 온도가 36도니 그래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가셔서 근데 가셔서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편의점 틀어놓으시고 바닷가에서 크게 욕먹어 이거 틀어놓으면 음악 대신 편의점을 틀자. 자, 그리고 좀 답답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시원한 평론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만났어요. 1시간 반 만나고 나서 마치 그 정점식 누굽니까? 정책위 의장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할까? 스테이인가 아니면 물러나게 할 건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서범수 사무총장이 나타나가지고 다그만둬 일괄 사퇴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 나가라는 얘기예요? 다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정점씩 나가라는 거예요. 다 딴 사람 나가든 말든 상관없고 실제로는 만약에 제일 좋은 방식, 제일 무난한 방식은 정점씩 그만뒀으면 될 일이에요. 안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계속 버티고 있었고 별다른 얘기 없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용산 대통령의 의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이 독대를 통해서 이 얘기가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정리된 건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대통령 말은 또 그 마음을 잡아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또 이런 말들 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두 사람이 정확하게 이게 교통정가 됐는지는 의문이고 왜 정책 이전이 중요하냐. 계속 얘기해서 말했지만 최고위가 9명입니다. 지금 4대4 구조예요. 친윤 비윤. 특히 아직 기억나지만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우리는 당대표보다 원내대표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명 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다수가 누가 되느냐 친한이냐 비한이냐 비한이 뭐 친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뭐 결국은 저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교체를 이제 당하는 셈이 되는데 순순히 물러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뭔가 대단한 결단력과 결기가 있을 것 같이 하고 뭐 특검도 우리가 제3자를 우리가 내야 되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당대표 되니까 좀 속된 말로 물러 터졌어. 아니, 오늘 이준석 의원이 이제 라디오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냥 바꿨다고. 뭘 물어보긴 뭘 물어봐. 원래 이거 당대표가 하는 건데. 뭐 언제부터 이거를 뭐 물어보고 했고 무슨 뭐 본인 의사를 존중했냐고. 그냥 나는 바꿨다. 한동훈이 왜 눈치 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실 보수에서 이제 63%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뭐 국민 여론조사도 나온 거는 한동훈이 뭐를 좀 시원하게 바꿔보고 너의 지도 체제를 초반에 인정해 줄 테니까 네가 좀 밀어봐 해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못해?
뭐 하나 못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특검법도 갑자기 네. 뭐 토론한다 그러고. 엉덩이 이렇게 빼고 있고 이게 엉덩이 뒤로 이렇게 빼고 네. 뭐 마치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거짓말하는 거의 이제 거짓말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여러 개로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압박도 있고 당내 압박 갈등도 있고 윤석열 김건희하고의 갈등도 있고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약간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냥 바꾸겠다. 예, 말씀대로 이게 맞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갈등이 예정된 상황이었어요. 네, 62.8%, 63%에 가까운 당이 왜 지지를 했냐면 바꾸라는 거, 변화를 그렇죠.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은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지만 예. 한동훈이 윤을 극복하고 예. 바꿔라는 요청을 하는 거고 예. 그 지금 말했던 우리 김준일 평가 말씀하셨지만 예. 정점식부터 해가지고 정책위의장, 예. 특검법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네. 지금 사안들이 다 이게 갈등이 노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주저는 하되 저는 고민을 하겠지만 옆에 이제 동료 시민들이 있잖아요. 동료들 이렇게 시민 본인이 잘 쓰는 말이니까 친구들, 예. 김경률 뭐 등등 예. 조언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 조언자들은 계속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좀 갈등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고 저는 곧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뭘 확 저지르거나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혹시 뭐 문제 생길 거 있으면 사전에 방지하면서 나름 치밀하게 수사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정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정치는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일단 사고를 쳐야 되거든요. 사고를 치면서 자기가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서 결제 받고 대통령 만나서 결제 받고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안 돼라고 하면 또 되겠죠. 설득하고 예. 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김순덕 칼럼 이런 거 읽어보면 저 조중동의 논조라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동훈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각 세우고 좀 해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한 독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독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정진석이 옆에 있었어요. 였을 1시간 20분 동안. 네. 이거는 정진석이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요청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이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리를. 네, 왜 네. 그러냐면은 정진석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이 정진석이었는데 네. 갑자기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회동을 합니다. 회동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9월 2일에 낮 12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둘이서 독대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사실상 이게 정리가 된 게 뭐냐면은 친이랑 친박이랑 엄청 싸웠는데 이거를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야 정권 재창조 그래도 친이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저쪽이 잡는 것보단 낫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은 비대위원장까지 나중에 가는 그런 그림들이 다 여기에서 이 묵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은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본인이 이거를 약간 중재를 하는 듯이 해서 옆에서 독대도 하고 윤석열이 한 55분 얘기하면 4분 자기가 거들고 뭐 이런 걸 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윤석열도 정치를 모르거나 완전 독불작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그 표현에 따르자면은 네. 전형적으로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당 대표는 아니가 당생 인선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친윤들의 기류가 사퇴를 해야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 맞다라면은.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예전에 윤석열이 본인한테 100년 만에 나올 당대표다. 이렇게 네. 축혀서 온 다음에 뒤에서는 이색색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귀에다 체리 따봉 보내고 막. 귀로 다 들었다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럼 봉합이냐. 네.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이 만나자고 하고 네. 뭐 그러니까 정진석도 이렇게 자리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을 만나서 자기 좋은가 저 덕담 얘기한 건데 네, 일단 실제 그림은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만들고. 그러니까 했는데 네. 사실은 네. 이 친윤들이 다
캐치를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갈등이 봉합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맞아. 갈등이 시작이다. 이건 장기 권력 투쟁의 서막이다. 저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서막이다. 떠오르는 게 저는 계속 마리 앙뚜아네트가 떠오르거든요. 그 김경률이 얘기했던 게 그게 크다면 크지 사실은 그렇게 재밌- 민감하게 반응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하고 어차피 정치라는 거는 뭐 언어의 영역이고 그렇게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게 너 제일 그만두라 심했다는 하고 거잖아요. 막 예. 그 난리를 쳤는데 예. 앞으로 예정된 거는 그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다 예. 모든 게 예. 약간만 핀트가 어긋나도 예. 대통령 측 예. 왜 측이라냐면 대통령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리 앙뚜아네트가 커 보이긴 하지만 한동훈의 그냥 측근인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뭔가 뭐 나쁜 뜻으로 했다기보다는 뭘 막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도 있는데 매우 이걸로 핀트가 어긋나가지고 너 나가라 하고 난리가 쳤는 거 봤을 일주일 때는 만에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앞으로 준비된 것들은 네. 정점식 비롯해서 네. 특검법 등 네. 제2부속실 만약 이게 제2부속실이 만약에 한동훈이 요청해서 된 거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예. 등등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서는 예. 100% 일치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 봤을 안 때는. 들으면 이제 판 깨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100% 같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곧 끝났다. 공멸각이네. 공멸이라기보다는 한판 붙었겠죠. 한판 붙는. 한판 붙겠죠. 한판 승부예요. CBS야. 한판 승부. 그리고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계속 봤지만 일심 문자도 등장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한동훈을 정규전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래도 한동훈 그나마 정치권인 사람이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비정규자 테러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핑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문자를 공개를 하질 않나. 엉뚱한 얘기를 네, 하기 네.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측에서 네. 그게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아주 큰 폭탄 하나 던질 것 같다. 한동훈이 말 안 들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 구도다. 네. 저는 딴 사람들은 뭐 연말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8월, 9월 못 넘길 것 같거든요. 아니, 한동훈- 이게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권력 투쟁의 서막이 열렸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윤한 공멸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독대를 하는 거를 보고 예. 아 이거는 윤한 야합이다. 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예. 방송에서 무슨 예.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 앞으로 당 대표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한동훈의 지배 체제를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네. 그리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도 지금 한동훈이 아니 이거는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 먼저부터 토론했다고. 고위 공약을 왜 해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장동혁 뭐 최고위원도 이제 뭐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예, 얘기하고 예, 있고 예. 전체적 기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꽁짝이 맞았구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구나라고 했는데 아니야. 착각이었어. 네.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윤한 공멸론의 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됐고 제가 보기에도 예, 예, 그게 예. 정확한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전 의원에 따르면 뭐 장관들이 비망록을 혹시라도 자기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그렇죠. 일은 안 하고 비망록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되면 이제 공수처에 나락골 진짜. 저기 증거를 제출하려고 전부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자꾸 이러면 개헌이 필요한데 무슨 개헌이냐면 임기 단축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내각제 내각제 개헌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정무라인 쪽에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취재 내용을 보도해도 되겠냐 했더니 정치권 관계자로 보도해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내각제를 하면은 민주당한테 정권 내주겠다고? 아니 뭔 소리야? 얘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 얘기를 제가 막 했더니 이 정무 감각은 거의 과거에 후보 시절에 했던 개사과 수준 아니냐. 그 누군가의 정무 감각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뭐 나오는 지금 거예요. 이거를 맥락으로 같이 좀 이따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임명하는 것도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냥 아예 그냥 최악의 사람을 일부러 이진수, 대놓고 김문수. 야 나는 최악의 할 거야 봐라 이런 느낌의 네. 임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도 정무감각입니다. 인사도 맞아요. 인사 정무감각인데 네. 이건 누구 작품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이런 김문수 같은 사람 네. 아니면 등등 김태규 같은 사람 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에서 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지금은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그 거취를 둘러싸고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특이한- 본인의 결단. 지가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같으면 의지 같으면 그냥 나갔겠죠. 같은 벌써 나. 뭐하러 해요? 이거 뭐 정책 의장하면 돈 뭐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뭐 이 사람 뭐 그냥 국회 3선인가 2선인가요? 네. 뭐 상관도 없는데 삼선. 뭐 국회의원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정책 의장 한다 해가지고 뭐 큰 정책을 국민이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종의 친윤계의 알바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정점식은 네. 지금 그만두고 싶어도 본인의 의사로 그만둘 수 없는 없는 상황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되었어요. 예. 뭐 이게 모든 거의 갈등의 중심이고 이게 이제 권력 투쟁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네. 아예 나 그냥 그만하고 싶은데 하는 순간 친윤들로부터 이제 문매를 맞을 거고 왕따가 그렇죠.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00% 시그널이 맞아요. 오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친윤들이 모두가 똑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만합시다. 뭐 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그림일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한동훈 측에서. 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바로 임명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정책위 의장을. 새 새 인사를 임명하면 예. 자동으로 나가는 거니까 예, 예. 그런 그림은 되더라도 예. 본인이 안 하겠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아니, 정점식이. 근데 다 예. 일괄사표 내라 그랬는데 딴 사람들은 다 냈는데 정점식만 안 내. 그럼 어떡해? 정점식이 전화기 꺼놓고 있을 거예요. 전화기 꺼놓고? 예, 전화기 아, 꺼놓고 있어요. 아. 문자 익십할 거고. 익십하고. 뭐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아, 그래도 회의는 나와야 되잖아요. 글쎄요. 하여튼 본인이 하지는 못할 거예요. 대통령하고 어떤 그 소통 없이는. 네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림은 예. 한동훈 대표가 뭐 송석춘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한다든지 뭐 그런 등등 소리가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네, 그림 네. 같은 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정확하게 규정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예. 국민의힘 그 당규에 보면은 이렇게 임기가 안 된 사람을 면직하는 것도 의총의 아, 그래요? 예, 추인을 받아야 그래서 되고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동시에 이뤄줘야 돼. 그러면은 예.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송석준이라고 하면 송석준 임명하고 여기는 이제 자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투표를 2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2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임명하면 어. 같이 올리겠죠. 뭐 같이 올리겠지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한 번 해야 되지. 그치, 두 번에 이제 그치. 규정의 문제 또 김재원이 그러면 이거는 네, 난리 칠 거예요. 대표님 2번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규정 가지고 네, 진짜 그렇죠. 짤짤이잖아. 네. 이준석이 오죽하면은 김재원 맛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 규정 가지고 이제 따질 거거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네. 55명을 지금 확보해서 108명 중에 55명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보를 하고 있느냐? 네.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야. 의문이에요, 의문. 의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확보가 그 고민하는 것 되는지.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주변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그 몇 명이 안 된다. 그리고 주로는 원외 인사들이고, 그러니까 그 현역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할 만한 확실한 친한계로 분류할 만한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10여 명 이렇게 그렇죠. 얘기되죠. 17명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중진으로 갈수록 재선에서 3선으로 올라갈수록 친한이 거의 없다. 이런 거고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용산 편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내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서 의총을 제일 두려워한다. 의총에서 확 그치,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럴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한다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 그렇게 얘기하네요. 눈치 보느라 정책 만약에 못한다. 의총에서 뒤집어지면 게임 끝입니다. 아마 지도력을 리더십을 크게 상실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뭘 결정을 했어요. 예. 세병 특검법. 예, 그때 첫 우리 의총이 아마 기억나는 게 특검법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때도 그랬지만 이 두 번째 말 의총 이게 중요한 일로 했을 때 만약에 반대의 결과 대표가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의 결론이 났다고 하면 네. 아마 그게 가장 지금 한동훈 대표는 두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7.23 전당대회를 했어요. 오늘 8월 1일이에요. 어영부영해서 지금 일주일 지난 지났죠? 2주차가 2주차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지명직 최고도 못했어요. 못 정했어요.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가 지나도록 지도부도 지금 똑바로 지금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리더십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잖아. 없죠. 없죠. 아니 답 정너잖아. 답 정해놓고 리더십 있냐고. 없죠. 아, 나쁜 전혀 거 없죠. 앞에다가 다 얘기해놓고. 아, 미안해. 62.8을 받은 사람이, 거는 아주 리더십이 보이는 부족하다. 거죠. 저는 이게 한동훈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 한동훈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이게 승부를 걸어야 될 때 승부를 걸지 못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조금 자기 방어적이고 협량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오늘 그 김규환 논산실장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이게 복귀를 했어요. 네. 한 2주 이제 휴가 갔다 왔어. 그거 예전에 그거 폭로 익신무자 폭로하고 하도 이제 시끄러우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조선일보가 TV조선에 강적들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나가요. 강적들에서 되게 좋아해. 예. 진중권도 나가고 뭐 이제 그 나가고 되게 잘 나간단 말이야. 예. 그런데 한동훈 측이 그러니까 섭외를 한 거야. 이 강적들이 한동훈을 섭외를 했어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근데 김규환 나오면은 나 안 나간다고 한동훈이. 진짜? 원래 거의 사실상 고정 패널인데. 와, 그러면은 김규환 논설위원을 빼야 본인이 나갈 수 있다.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에이. 당 대표 정도 됐으면은 뭐 그게 뭐 그리고 뭐 하루 이틀 한두 번도 아니야. 그거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하고 계속 얼굴 마주치면서 해야 되고 뭐 적하고도 마주쳐가지고 악수도 해야 되고 그게 뭐 정치는 아닌가요? 네. 근데 이거를 네. 또 그림이 좋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뭐 이를테면은 뭐 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폭로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또 너희가 이것도 이겨내고 뭐 허허 하면은 본인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정치는 크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좀 용산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고, 그렇죠. 60%가 넘는 그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권력이 두려운 그러니까 건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을 같은 삶을 살았다고 봐야 돼요. 검사인데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한 명은 빨리 하겠고 한 명 너무나 늦게 합격했고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그 중간쯤에 합격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빨리 합격한 사람은 사실은 꼼꼼한 스타일이고요. 그 9년 9번 떨어져서 몇 년을 쉬었는지 모르죠. 10년, 20년 뭐 그런 놀다 보면 약간 대범해져요. 계속 떨어져도. 그게 아마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검사의 삶이라는 건 맞지만 두 사람의 차이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면 확 밀어붙이는 것도 있어요. 보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한동훈 그 대표는 이제껏 보면 항상 판단이 좀 늦고 결단이 늦고 결심이 늦고 중요 시점에서 굽히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네. 그게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 이 뭐 9번 떨어지다 보니까 한번 껴안기도 해요. 이준석하고 싫은 사람도 확 껴안고 막 당구 치고 뭐 이런 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앞에선 그러고 뒤에서 네. 이 새끼 한동훈은 즉각된 거예요. 한동훈은 고시가 그냥 즉각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삶은 탁탁탁 순서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닐 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된 대로 되는 그겁니다. 데 그게 안 되면 자기 생각 외의 걸 하지를 못하는 그게 거예요. 변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어렵다. 정치는 변수의 연속입니다. 변수야. 그리고 결단해야 되고요. 그렇지, 결심의 결심해야 학문이에요. 돼.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할 줄 알아. 김영삼 YS 보십시오. 그렇죠. 결단의 제 마왕 아니십니까? 그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배운 적도 없고 이 검사의 삶이라는 게 간단하거든요. 이 사람하고 싸워서 유죄 만들어서 공소 제기할 때까지 하고 무죄 받으면 모른 척하면 그만인 거고 이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나와서 일단 판정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굳혔다 결심을 그 용산과 싸울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싸울 결심인지 본인은 싸울 생각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싸움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을 낼 수도 있어. 정책위 네. 의장을 교체를 해. 새로 임명을 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붙는 거야. 친윤들하고 붙는 거야. 윤석열하고 붙는 거야. 그러는데 당대표 핵심 관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를 보수로 안고 갈 겁니다. 메시지는 또 뭐 그렇게 낸다든지. 네. 약간 내가 보기에는 결이 안 서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이해도 되는 측면이 네. 서로가 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 서로가 캐비넷을 열 수가 있는 거잖아. 네. 이게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난 거잖아요. 1시간 반 그러니까 하고 나서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독대를 한 거잖아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긴 했지만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위메프 팀원 이런 얘기 1조 피해액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얘기는 일도 없어요. 오로지 권력 투쟁에만 몰입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도 서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 싸움하는 것만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지 왜 대통령을 하는지 왜 여당의 당대표가 된 건지 그래서 돼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뽑아놓은 거야,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 답답한 게 참. 보수 진영 사람 보수도 아니에요. 뭐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죠. 우리 녹취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검사였는데 네. 일단 이기기 좋으니까 이 용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용병들도 문제가 뭐 용병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막 어떤 보수적 가치가 확실히 신념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주입하다 보니까 지금 한일 문제는 달리 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그런 어떤 역사관 그런 것도 좀 부대치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보수 인식하고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독대를 했으면 가장 중요한 지금 경제적 문제는 팀원 위메프 사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복현이가 잘하겠지 그냥 이렇게 말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근데 복현이가 잘못해가 이래 된 거거든요. 사실은 막지를 못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뭐 저는 거의 동의하고 이제 뭐 사실 좌파냐 우파냐를 그 한동훈한테 적용하기에는 그냥 네. 모호한 정체성이었고 뭔가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검사만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뭔가 보수 우파의 뭔가 DNA를 막 이식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정보사 네, 그 네. 기밀 유출 관련해서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막았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거 있잖아요. 가짜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관계가 틀렸고 네. 그러니까 팩트체크 기사도 노컷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때 반대를 한 거는 네.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제동을 맞아요.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법무부는 하려고 했고 예. 법원 행정처에서 건 거지. 그리고 야당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3개, 네.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는 하나.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조수진. 정정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를 했다. 지금 정책위 의장 하시는 그분께서 공안검사 출신. 네, 공안검사. 국민의힘에서 가장 정책을 잘 안다라는 그분이 이거는 추가 검토해야 된다. 네. 이게 내용이 뭐냐 산업 스파이도 그러면 전부 다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적용할 맞냐. 거냐. 이게 이제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죠.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법으로 그러니까. 해결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뭐더라 다른 법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법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과잉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법원행정처가 반대해서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의도했죠. 그 보수에서 이제 무조건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된 것만 지금 못된 것부터 배웠어.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어쨌든 좀 속 시원하게 좀 새로운 뭔가 보수의 비전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뽑아 올린 것 같은데 결국 지금까지 2주간의 상황을 보면 지명직 최고 하나, 정책위 의장 하나 똑바로 못 바꾸는 그런 정도의 리더십이다. 한동훈 네. 대표의 리더십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 투표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흥행이 안 되는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90% 이상이기 때문에 보나마나다. 그렇죠. 어대명도 확대명 같아요.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재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가 내가 찍어도 바뀌지 이변이 않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떨어지기 네. 마련이고 다만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약간
좀 8명이 흥미진진하니까 예. 완전 뭐 이렇게 꼬로박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김두관, 이재명, 김지수인가요? 최지수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지우인가요? 네. 김지수. 김지수 후보. 뭐 거기는 사실은 90% 이상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하나만한 상황이 아닌가. 당 대표 선거는 네. 8월 18일인데요. 네. 시간 꽤 많이 남았는데 네. 홍행 측면에서는 최고위원 그게 좀 잘 되면 몰라도 네. 당 대표 선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또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단독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 검토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제3자는 그 대법원장 대법원장 얘기하는 거죠. 있죠. 대법원장 추천안을 수용 검토한다. 그런데 캠프에서 이거 사실 아니다. 그리고 해병대 특검 법안 수용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왜 이런 해프닝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한 그거를 이제 그 워딩을 보면은 네.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왔어요. 수용을 검토한 바는 없다. 아, 수용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워딩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 수용을 검토한 바는 없지만은 만약에 누가 발의를 하면은 네. 뭐 볼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여지가 애매한 게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과 지금까지의 행보들을 좀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여러모로 중도 확장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우클릭 이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부세 폐지라든지 뭐 네. 금투세도 뭐 폐지하거나 뭐 유예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을 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요것도 지금 어쨌든 자신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선거도 끝나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받고 있으니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탄력을 받아서 어쨌든 이 꽉 막힌 전국을 이재명의 리더십으로 어떻게 해서든 통큰 양보도 하고 국힘의 자중질환도 던지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 자기들이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탈표도 끌어내고 이런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런데 지금은 전당대회 기간이야. 네. 지금은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오늘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7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18세 이상 전국 1,009명 대상으로 ARS 무선 면접 전화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수용해야 했느냐, 민주당이 수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찬성 33.9, 반대 46.6. 그래서 반대가 더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당 지지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24.3, 반대 60. 그리고 국민의힘은 찬성 44.1, 반대 36.8.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의 3배 차이 나요. 2.5배 차이 나요. 반대가. 네. 대부분 지금 당원들한테 호소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는 안 좋고 국민의힘은 찬성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한동훈한테 힘 실어주자. 뭐 예. 이런 여론이 반영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오히려 약간 이제 프레임이 잘못 짜여지면은 예. 야, 뭐 한동훈 도와주려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야합 이렇게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엮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우리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예. 저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 보고 다만 이게 민주당이 발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금 국민의힘은 야 민주당 니네가 발의하면 우리가 검토해 볼게라고 하고 민주당은 야 국민의힘 니들이 발의해야지 니들이 약속했잖아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 발의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네, 개혁신당이 대한변협. 그 예. 대한변협이 천하람. 대한변협으로 예. 할 것 같아요. 예, 대한변협 쪽으로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천하람이 지금 미국의 국무부 연수 3주가 있거든요. 예. 그 친미 교육 받으러 갔어요 지금. 그래서 전국에 뭐 23개국이 다 이제 예. 오늘 한 명씩 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그거 끝나고 와서 바로 오늘 이준석 대표 의원하고도 얘기했는데 네. 그거 바로 할 것 같대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발의하면은 좀 껄끄러우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이 준재안 내면은 우리는 검토해 볼게. 니들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은 토마토 조사가 사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검은
이재명은 찬성하는데 한동훈이 낸 거는 좀 별로다라는 그런 어떤 기류가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또 많이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야 이렇게 계속하면 대통령 거부권 제2요구권에 막혀가지고 결국 특검 못하지 않느냐라는 또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절충하려면 현실적으로 저거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말고 당대표 됐을 때 바로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대놓고 주장을 못하지만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 법안을 통과시키면 제2요구되고 거부돼서 폐기되고 또 재표결 안 되고 뭐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히 불편해하는 모습이 있는데 네. 그걸 돌파하는 방법은 제3의 방식. 또 이걸 제3자 방식이 나온다면 또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대표의 그 갈등 부분도 사실은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거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지금 당장 하겠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네. 당대표도 아닌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장면은 연출될 겁니다. 그때까지 당연히 특검법 통과가 안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윤한 이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라니까요. 이관계. 네. 아니 그러니까 친윤들하고 친한하고 이제 극명하게 달라질 걸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예. 친윤들은 무조건 안 된다, 100%안 된다라는 거. 아니 특검 자체를 꺼내면 안 된다. 자꾸 저기 원희룡 후보가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이라도 특검 저기 그 안 하겠다고 말해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법원장을 사실은 박은 게 아니라 한동훈이 예시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이라고 했고요. 네. 저기는 그러니까 저기 천하람은 네. 그러니까 대한변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아니라 대한변협으로 만약에 천하람이 하더라도 이거는 한동훈이 주장한 거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예, 그렇기 제3자니까. 제3자니까. 예. 그래서 균열이 생길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러면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뭐 무슨 상설특검법 얘기도 나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러면 다 떠나서 꼭 대법원장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꼭 대한변협일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3자,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자. 야당이 아닌 야당만 아니면 된다. 야당만 네.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범야당. 그런 걸로 보여요. 개혁신당도 안 되고.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추천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차라리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약간 콘클라베 방식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도 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문제가 네. 대통령이 사실은 거부하고 위헌적이라고 하는 소리가 논거는 뭐 저런 걸 대기는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네, 그냥 싫은 거죠.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암만 해도 안 돼요. 네, 뭐 결국은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제3의 방식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위헌적 요소는 말은 이제 이런 근거를 대긴 하지만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게 하면 본인 탄핵된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무슨 포인트. 짓을 했길래 맨날 탄핵하냐고요. 그러니까요. 나 궁금해 죽겠어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 조사하는 게 목표, 규명이 목표죠. 진실 규명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임성근을 비호하고자 수사 외압을 행사한 거냐. 이게 밝혀져야 될 진실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대한변협이 추천하면 야당이 추천하면 누가 추천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거냐. 관계 따지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여기에 관전 그렇죠. 포인트가 있어요. 박지훈을 추천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네? 박지훈 15년 정도 특검에 제가 법조인 된 지 오래됐어요. 예. 생긴 건 이래 보여도 한 20년 넘어가지고 그러게 검찰도 하고 그러니까. 판사도 하고 빠진 게 없네. 시켜주면 아니, 요새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시는 분들이 특검 손 많이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박지훈 그리고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 청문회를 많이 봐서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박지훈 변호사 추천한다는 말씀. 추천해주세요. 대한변협에 가서 좀 얘기해야 되겠다. 대한변협 가서 좀 이걸 해야 되겠네 캠페인을. 예. 자, 저희가 또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경산호위 위원장이었는데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분이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2번의 경기도지사. 나 경기도지사인데 전화했던 분 바로 그분이죠. 도지사입니다. 네,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인데요. 나 도지사인데 계속 소방 말씀하시라 계속 그랬던 바로 그분이
신임 노동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런 거로 봐야 됩니다. 네. 뭐 한편에서는 정말 할 사람이 고사하거나 네.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사하더라도 이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왜 아니냐?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 반대하고 하여튼 노동계하고는 정반대 어쩌면 인물 경산노위원장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극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최악의 임무를 하는 것 같아요. 정반대. 네. 그러니까 이진숙하고 똑같은 맥락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사람 할래. 라는 진짜. 선전포고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전포고다.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노동계에 대한. 네. 네. 방송계에 대한 선전포고가 이진숙이라면 네.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는 김문수다. 이렇게 저는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비슷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도 후보 시절에 계속 그 전부터 해가지고 이거 언론 노조 얘기를 하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노동계에 대한 어떤 전쟁 선포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얘기 그러니까 됩니까? 이 정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왜 마약 들여온 사람을 왜 용산이 감쌌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예. 자, 보십시오. 예.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네. 기업적인 사람이 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 너무 이념적으로 경도되지 않으면은 환경부 장관은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환경을 걱정하고 친환경 이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그러면은 그 부처의 입장이 있고 뭐 국무회의에서 조율도 하고 노동부회의가 뭐 환경의 입장은 이건데 규제를 해야지 뭐 이렇게 서로 하다가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치열하게 상당히 국무회의가 치열했어요. 열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어쨌든 정상이죠, 사실상 사실은. 책임 장관제였고요. 그렇죠. 이 장관들이 각자의 부처의 입장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노동부 장관은 친노동적이고 어쨌든 노동자를 노조를 대변을 하는 최소한 적대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야. 이게 최근 얘기할까 작년 3월에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고 여기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캐스퍼인가 내가 모르겠어. 캐스퍼만 네, 여기서 캐스퍼. 네. 생산을 해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야. 노조가 없는 이 현장에 나 감동받았다 이렇게 옛날도 아니고 경산노위 위원장 하는 시절에 근데 심지어는 여기가 왜 뭐냐면 지금 노조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임금이 없는 게 4천만 원밖에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네. 이제 노조 만들지 말고 우리가 약속대로 잘 챙겨주고 복지도 다 해줄게 그런데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노조를 만들고 있어 심지어. 근데 노동부 장관이 가가지고 와 노조가 없어서 내가 감동받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 옛날 극우 발언도 있고 뭐 도지사입니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게 반대된 인물이죠. 네. 안 맞기만 하면 뭐 모를 거고 예. 정말 무슨 목표가 있다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노동 관련돼서 뭘 하고 싶으면 네. 사실은 잘 안 드러난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예, 뭐 예. 전 지금 이정식 장관인가요? 예. 뭐 그분은 크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결국 대통령 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 뭐 원하는 어떤 노조에 대한 뭐가 있다면 예. 그런 방식을 택하는 인물을 선택하면 되는데 네. 하필이면 예. 최악의 정반대적 인물을 썼다는 거는 그냥 한판 해보겠다라고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랑 한판 뭐 노동계랑도 하고요, 방송계랑도 민주당도 한판, 하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전 국민 예. 그냥 싸움판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보입니다. 거예요. 예, 그렇게 다 보입니다. 같이 한번 예. 다 같이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저는 네. 이것도 되게 심각하게 보거든요. 네. 뭐냐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네, 곳이 네, 있어요. 네. 여기 그거 있죠. 원장을 반일 종족주의 쓴 김낙년 교수를 그저께 임명을 했어요. 와. 아니 그러니까 낙성대 연구소. 낙성대 연구소.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명 있었는데 예. 무슨 교수지 그 양반하고 같이 예, 썼잖아요. 예. 공저자예요. 그 서울대 그래서 교수.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 뉴라이트 학계의 거두예요. 뉴라이트,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데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1978년에 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다가 예. 이게 이제 발전이 된 건데 한국학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역사학자나 인문학자가 오는데 김남영 교수는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냐면은 계량경제학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저런 수치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사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대에 이런저런 수치를 보니까 일제가 강점했을 때 야 발전했네. 야, 이 식민지였지만은 이제 근대화가 된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펴는 거. 저는 학문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다라고 봐요. 뭐 그러니까 학문에서는 모든 게 또 자유롭게 토론이 돼야 되니까 네네. 그거를 막고 싶지는 않은데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핏이 안 맞는 거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뭐 반일 종족주의도 뭐 그것도 그건데 여기에 왜 경제학자가 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권은 모든 지금 극우 아니면 뉴라이트 이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지금 이런 데다 다 꽂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네. 하겠다는 것인지가 이제 저기 그 견적서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의 부재와 도대체 뭘 하려고 대통령이 된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노동 정책, 뭐 연금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자기의 상이 없다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명징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극우의 노선 그렇죠. 극우 노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네.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극우를 뽑은 거예요. 지난 맞아요. 대선에서. 네. 그래서 김문수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한겨레 만평 보시면 아주 요약이 잘 돼 있어요.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법 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고 그다음에 쌍용차 파업은 자살 특공대고 세월호 추모는 죽음의 구판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970년대, 80년대 뭐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 사람이 정치하고 공직자로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들,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분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포장하기에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운동가는 극우적이다. 40년, 30년 전이고요. 네. 사실은 경기지사 마친 이후에 정치 활동을 전광훈 뭐 등등하고 같이 하는 그게 사실은 본인의 지금 본 모습인 거거든요. 네. 반노동적인 헌법에 노동 권리가 다 보장이 돼 있는데 반노동적인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쓴다는 게 자체의 발상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식 아니면 지적 수준이 80년대 이후로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진숙도 80년대에는 멋있는 종군 기자였어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때 최초로 이라크도 가가지고 뭐 이라크에서 뭐 이진숙입니다. 뭐 이런 거 뭐 사람 바그다드에서 이진숙입니다. 뭐 이런 거 했잖아. 근데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만들어진 측면도 있어요. 맞아요. MBC라는 큰 조직에서 만들어진 측면도 밀어줬어. 있는. 그것도 맞는데 어쨌든 언론 노련 이거 노보 뿌리고 막 이런 것도 막 뿌렸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다 그런 거야. 옛날에는 약간 뭐 그렇게 포장이 되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건 사람도 그 옛날 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유화적이고 네. 이렇게 친일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는 것도 어렸을 때 일본에서 아버지 따라서 가서 살아가지고 오므라이스 맛있게 먹은 그 기억이 그 발전이 없는 거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70년대, 80년대 이후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이 인식이 인식이나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게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고시 준비하느라고 다른 걸 살 겨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술도 중간에 마셔야 되고 이러니까 술을 다른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근데 또 저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인식도 인식이지만 뭐 검사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나 싶기도 하면서 선택한 게 친이, 뉴라이트 그런 극우적
정치 세력하고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인사들이 대부분 친일 때 그런 인사들이거든요. 직전 사람들이 친박을 왜 못했냐면 네. 뭐가 안 맞아서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지가 구속시켜놓고 막 이랬으니까 친박들은 다 배제를 하니까 결국 그 전 정부의 보수 중에 가장 뉴라이트고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 저는 김문수가 누군지 잘 알까도 의문스러워요. 경산노위원장 했을 때부터. 그래서 막 어떤 신조를 갖고 통상 이제 대통령을 하려 그러면 뭐 제가 듣기로는 캐비넷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다 짜놓잖아요.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뭘 하고 경제 총리를 맡고 뭐 통일로를 맡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손잡은 세력이 친이 등등이고 그러다 보니까 극우하고 있는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극우인지를 알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저희는 진보의 오야붕입니다. 이렇게. 오야붕은 또 뭐예요? 진보의 오야붕이라고. 그 표현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상대로 막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이 당 다 해체해버리겠다. 그거 하나는 지키고 있어 지금. 거의 해체 직전이야. 그 얘기도 했잖아. 네. 저 김건희 여사가 네. 이명수 그 전화하면서 네. 박근혜를 민주당이 탄핵시킨 줄 알았는데 바보들이에요. 보수가 탄핵시켰어. 사실에 부합하게 되네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지금 네. 보면 진짜 나라 꼴이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지 사람들이 이제 날이 너무 덥고 휴가 중이고 이러니까 지금 차분차분 보고 있는 것이지 저는 어느 지점까지 가면 폭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난 총선 때 굉장히 큰 국민적 열기와 에너지가 모였고 그 이후로 잠시 침잠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마약 사범을 왜 용산이 감싸냐고 난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왜 마약 사범을 왜? 말레이시아 마약 사범들, 마약 다국적 사범. 마약 사범들. 아니 그렇게 마약 사범 잡으라고 난리를 마약과의 치더니 전쟁으로 하더니 갑자기 마약 사범 잡아오니까 갑자기 야 급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관세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로 아니면 심각이야. 왜 거기 있는다.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답답합니다. 그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인데요. 탄핵소추 관련된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동안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는 네. 이게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네,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증인들이 출석을 하냐 이제 이 부분인데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아 예컨대 뭐 지금 문제되는 게 장시호 씨, 네. 또 검찰총장 네. 등등인데 아마 다 안 나올 것 같아서 글쎄 조금 이게 좀 본인은 나오나요? 본인? 김영철 본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검사들은 네. 당사자들은 안 나온다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 근데 네.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씁쓸합니다. 이게 그럼 어떤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혹시 될 수도 있지 않나 아 진짜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장시호 씨하고 이제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증언으로 나온 건데 이게 탄핵으로 가기에는 증거 부족이에요. 사실 이거는 확실히 더 파보고 예를 들어 네네. 공수처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실로 확인되면은 장시호 씨하고 뒷거래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가 확인이 됐을 때 사실 탄핵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설익은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탄핵 안 그래도 너무 많이 해서 조금 피로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오히려 민주당의 다른 탄핵까지 조금 정당성을 이렇게 좀 잃거나 조금 약화되는 거가 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지금 검사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려면은 제대로 딱 잡아가지고 네, 악소리 못하게 한 놈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해야 그러니까 된다. 막 남발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그 탄핵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1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있고요. 2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이제 됐죠. 위원장이죠.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새로 된 김태규 부위원장도 여차하면 또 탄핵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 탄핵이 있고 또 누구 탄핵이 있죠? 4명 맞아요. 이렇게인가요? 그렇게 돼 다인가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질서 있게 보면 이렇게 세
카테고리가 있고 이 세 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동시다발로 하고 있고 저는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야 이건 좀 곤란하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조금 더 정치하게 상황을 보고 정말 똑바로 딱 그 타겟을 분명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탄핵을 시켜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아니 저는 뭐 탄핵 성역도 아니고 네.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 검찰이 뭐라고. 네, 근데 할수 진짜 있죠. 막 예. 남발해서 오히려 너무 막 정치 공세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검사든 판사든 그 누가 됐든 공직자로서의 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뭐 불법이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는 건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정교하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탄핵을 그럼에도 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뭐 올바르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 말이 당연히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대국민 대야당 선전포고 상황인데 야당이 190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탄핵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요. 행정부 견제할 수 있는 게 탄핵 아니면 탄핵에 기반한 청문회를 우리가 이번에 새로 본 모습이긴 한데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뭐 맞는 말씀이지만 그 야당이 국민적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만큼 또 해야 되지 않겠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생각하지만 네. 비슷한 거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뭐 계속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또.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이 됐더라면 네, 그러면 이제 걱정할 필요 이런 없었는데. 것들을 다 일사천리로 처리할 이런 수 일이 있는데 생긴다니까 결국은.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8석의 정치력이 어디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그러니까 이 8석의 정치력이 여전히 좀 아쉬운 대목이고 지난 제2결 과정에서 최혜병 특검법 제2결 과정에서 4명의 이탈이 194. 있었어요. 네, 4명의 이탈이 있었고 이 4명에서 플러스 4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요거는 범야권이 같이 좀 그 집단지성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속보 있어 속보. 또 속보가 있어요. 하나만 네. 얘기할게. 속보 좋아요. 민영삼 코바코 출근했대 사장으로. 야, 오늘 어저께 이진숙이 네, 그 됐잖아요. MBC 그러니까 이진숙이 MBC하고 KBS 이사만 선임한 게 아니라 네, 코바코 민영 사장 코바코 사장 선임했어. 그래서 오늘 민영삼 출근했대. 야, 오늘 출근하면 출근하자마자 MBC 광고 안 주지 마라.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럴까? 교체하는 거 봐야지. 근데 어쨌든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바코 직원들은 매우 쪽팔려한다. 아니 낙하산에도 품격이 있지. 우리가 지금 민영삼을 받아 우리 조직이 이 정도로까지 추락했어.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야, 지금. 근데 따따붙다 대단하다. 잘하네. 그러니까 유튜브 따따붙다. 박지원 쫓아내고 깨차고 코바코 사장 되고. YTN 아침 라디오 깨차고 코바코 사장 가고 보수 유튜버 전성 시대네요. 부럽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십시오. 예. 자,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무더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